네, 안녕하세요. 리얼리 인포장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리얼리 인포장으로 공개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백한 경제 2%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고요.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번 드려보고자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사업자 어느 곳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과 그리고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커피는 하셨는지요? 매일매일 커피 안부를 묻는 리얼리 인포장입니다. 임대사업자 우선은 꼭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주택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꼭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혜택들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일반 임대사업자이시던 주택 임대사업자이시던 그 혜택을 받은 만큼 그만큼 의무와 그리고 임대를 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두 채 정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다섯 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나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의무 등록 조건이 10년 이상이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10년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택은 10년 의무사항이시고 이제 단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6년 단기가 부활된다고는 하지만 단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10년 장기주택, 장기임대, 그리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년을 선택했을 경우에 혜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두 채 정도 보유하신 것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5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보통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를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오피스텔, 그러니까 업무용 시설이죠. 캐사님, 감동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출근길 방송, 안녕하세요 캐사님. 역시 캐사님밖에 없네요.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출근길 되시고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구매하셨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하셔도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셔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라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업무시설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비주거용이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도 비주거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되시죠.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입을 하시면 오피스텔의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토지에는 사실 부가세가 없는데 건물분에는 부가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일반 임대 사업자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 감면, 그리고 재산세 감면,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는 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임대 사업자 내시면 되고요.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합산과세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제일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 60스퀘어 미만입니다. 이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게 2027년도까지인가 연장이 돼서 지금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측면도 있습니다. 대신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이시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으시기는 하는데 최소 5년 이상 임대, 건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1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 임대 시의 양도세의 중과 배제 부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신다면 이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한 만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일반 임대 사업자인데,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공동주택을 사시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사시게 되면 거기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집을 사시면서 돈을 환급받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직접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또한 어느 정도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400만 원의 추가 감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적인 감면 혜택이 있으시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를 유지했을 때는 환급 금액을 뱉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임대사업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 선택사항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10년의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를 해주시면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반환하는 일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 임대 사업자의 혜택은 어차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똑같아요. 근데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0스퀘어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 일반 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시다라는 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5년 이상 일반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실 수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주택수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업자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어떤 혜택을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있었죠? 정신이 없네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임대사 등록을 하면 유리한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하거든요. 부가세 환급의 양도 상당해요. 어떻게 보면 취득세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일반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뭐 2년 뒤에 3년 뒤에 팔지도 몰라. 내가 이거를 일반 임대사업자로 팔든 이 오피스텔을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팔 거야 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전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를 그 남은 기간만큼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짧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장기로 가져가시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워낙에나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휘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5년 내에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환급세를 다시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주택을 한두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부가세 10%에 대한 환급을 초기에 한꺼번에 받고 싶어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부담을 초기에 덜고 싶어 라고 하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아니면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원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되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게 되시면 1세대 1주택이 돼버리시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혜택이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런 양도세, 비과세 면제 혜택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임대사업,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임대 후에 5년 내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시거나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는 혜택을 받으셔라. 근데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것은 주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받았던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도로 뱉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고,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드시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서 일반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의 투자 목적이라면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정말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아니면 단기 내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집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 사업자 등록인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구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임대를 하셔라. 그냥 단순히 전입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10년의 기간 동안,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1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고 사업을 영위하시기를 그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 임대 사업자의 장점과 그리고 더불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고요. 캐사님 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출근 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